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이카에 대한 정보를 탈탈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이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분이 노래를 하셨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서포터즈 위코를 찾아주신 오늘의 의뢰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위코! 안녕하세요. 최근에 코이카에 대해 궁금해진 김호진입니다. 요즘 방콕 가면서 인스타그램을 하는데요. 자꾸 코이카에 대한 글이 올라와요. 코이카 30살이 되었다나요? 궁금해졌어요. 네, 의뢰인님 반갑습니다. 그럼 김호진 씨께서는 오늘 코이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원하시나요? 코이카가 30년이나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소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이슈들을 알고 싶어요. 그죠. 올해는 코이카 3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죠. 그럼 지금부터 의뢰인이 원하는 정보들을 전달할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팀입니다. 크래쉬 팀! 로켓 크래쉬! 안녕하세요. 코이카의 정보를 프레시하게 전달해드리는 크래쉬입니다. 오늘 저희 크래쉬가 코이카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우승은 어차피 크래쉬! 다음으로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두 번째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코 배치 팀 모셨습니다. 모두가 코이카를 아는 그날까지 위코페 치예요! 이번 승부를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서 올라왔습니다. 어디서 올라오셨다고요? 부산이요. 이만큼 승부의 진심이라는 거. 저희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오늘 의뢰인분께서 원하는 정보를 두 팀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두가 코이카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찾아주는 구해줘 위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코이카의 최근 성과나 행보가 궁금해요인데요. 그러면 위코 배치팀 준비됐으면 시작해주세요. 네, 올해 코이카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뭐니 해도 창립 30주년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30년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시간이지만 사실 이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채빈국으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았었는데 2009년에 OECD 다크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ODA 30년 역사에는 늘 코이카가 함께했다는 것이죠. 또 대한민국의 ODA는 다크 회원국들 중에서 정말 높은 수준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정말이죠, 혜진 씨? 아, 그럼요. 1991년 4월 1일 설립된 코이카는 출범 당시 예산이 174억 원이었지만 30년이 지난 2021년 9,722억 원으로 50배 이상 늘었고 해외 사무소도 6곳에서 44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업 유형 또한 인력 파견 위주 사업에서 프로젝트 연수, 인도적 지원, 혁신적 개발 협력 사업 등 여러 방면으로 확대하며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성과들 때문인지 다른 OECD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개발 협력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코이카의 손혁상 이사장님이 3가지 과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판넬 안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린 뉴딜 ODA, 두 번째는 디지털 ODA, 그리고 현지화 되겠습니다. 선도적 글로벌 개발 협력을 기반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코이카는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는데요. 정부 정책과의 경합성을 위해 신남방, 신북방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 ODA와 디지털 전환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위에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코이카는 선도적인 글로벌 개발 협력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개발협력기관을 넘어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의 기관으로 나아가고 있는 코이카 이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다음은 이 기세를 몰아서 크래쉬팀의 코이카의 수상과 인증에 대한 소식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살이 된 코이카,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소식도 있다고요.
바로바로 코이카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A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코이카는 평가 대상 영역이 전반적으로 다 높았고요. 그중 특히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대국민 소통에 기반한 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노력 등의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2년 연속 A,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논란이 아직 이르죠. 축하할 일이 또 있다고요. 바로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로 인증받았다는 것입니다. 팀장님, 녹색기후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녹색기후기금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전 세계 103개 기관 중에 10개 기관만이 이사회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물론 자랑스러운 코이카도 있다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닐까요? 네, GCF 인증 획득이 무슨 의미냐고요? 바로 코이카가 글로벌 수준의 개발협력 기관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 인증을 위해 2년간 코이카는 GCF 사무국과 전문 심사위원회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고 하네요. GCF 이행기구로 인증받은 코이카는 앞으로 글로벌 탄소 중립 지원과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기후 회복력 사업 추진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라운드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2라운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해줘, 리코! 2021년 코이카의 사업과 관련되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리코 패치팀 시작해주세요. 네,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세계 각국의 정책으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2020년은 감염병 위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계획안을 공표했다고 해요. 그런데 잠깐, 코이카 손혁상 이사장님께서 2021년 중점 과제로 3가지 과제 선정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 그린 뉴딜 ODA가 있던 거 다 기억하시죠? 네, 코이카에서도 여러 사업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코이카의 노력이 사업들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코이카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응원하기 위해서 과테말라의 200년 숲 조림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과테말라의 독립기념일에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목표인데요. 20만 그루의 나무가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코이카는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피지의 타베우니 섬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주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에도 타베우니 섬에 소수력 발전소가 있기는 했으나 이번 태양광 발전소의 착공으로 인해서 섬에 필요한 전력의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환경 보존에도 앞장선다는 사실 놓칠 수 없다는 거. 네. 이처럼 코이카는 그린 뉴딜을 이용한 ODA 추진까지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리코 패치팀의 그린 뉴딜 OD에 관련 설명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크래시 팀이 준비한 코이카의 감염병 위기 대응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세요. 안타깝지만 감염병 위기가 여전히 전 세계 이슈인데요. 세계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2020년부터 중점으로 시행했던 감염병 위기 대응을 2021년에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코이카의 30주년 우수성과 중 감염병 위기 대응 사업 사례가 빼놓는 건 굉장히 아쉽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 코이카의 감염병 위기 대응 첫 번째 사례! 한국형 감염병 대응 마스터 클래스 온라인 교육을 지원합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3개 국어로 강의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시민이 들을 수 있습니다. 대박! 민간 사업도 빼놓을 수 없죠. 코이카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엘살바도르에서 고등교육 일원인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와 함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도 만들었는데요. 멀티미디어 스튜디오와 강의실 기준석도 개최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사례! 코이카는 베트남 박장성에 감염병 위기 대응 긴급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박장성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베트남 지역 이름입니다. 베트남 북부에 있는 박장성은 베트남 감염병 4차 재확산 최대 피해 지역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피해 사례가 클 것 같은데 코이카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죠? 코이카는 감염병 치료 및 확산 대응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 200명과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방호복, 안면 보호대 같은 방역물품과 치료 병상 그리고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코이카는 전 세계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죠. 아무래도 전 세계가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에서도 타국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성장. 여러분은 대한민국 코이카에 대해 한 번 더 알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벌써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구해줘 위코! 마지막 질문은 바로 2021년 상반기 코이카가 진행했던 사업에 관한 질문인데요. 위코 배치팀 팀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눈빛을 보내신 것 같아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해서 국별 협력 사업이랑 봉사단 파견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반기에 수행한 주요 사업으로는 이라크와 베트남 산악지대에 의료 지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중환자 전문 병원을 2023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라크는 또 아시다시피 전쟁이랑 계속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은 또 감염병 위기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죠? 어떡하죠? 괜찮은 건가요? 이런 이라크에 코이카가 하드캐리를 했다는 거. 그래서 최초 중환자 전문 병원을 건립을 해서 이에 대해 이라크 보건부 장관은 코이카의 이번 중환자 전문 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산악지대인 쭈엔꽝성에는 최초의 현대식 보건소를 준공하였는데요. 이 쭈엔꽝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적인 곳입니다. 베트남에서 9년 동안 프랑스에 대한 항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 되게 아쉽게도 이 지역이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기초 시설들이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와 코이카의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기초보건 및 교육 서비스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이번 협력이 한국이랑 베트남 양국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래쉬팀 시작해주세요. 네, 역시 2021년 상반기 코이카 사업 성과 중에 저희 미코 3기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미코. 얼마 전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즈 미코 3기 발대식이 있었죠? 이번 발대식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메타버스! 감염병 위기 장기화가 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이용해 이사장님은 물론 미코분들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와우, 캐릭터들이 아주 블링블링한데요. 그쵸? 이 멋진 미코 캐릭터들과 함께한 사진을 이사장님이 페이스북 메인 사진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역시 디지털 전환으로 나아가는 코이카! 미코도 함께해서 정말 기뻐요. 어쩜 이렇게 각 팀 너무 센스가 넘치시는데요? 두 팀장님 너무 이제 열정적으로 알려주시는 모습 진짜 리스펙트! 열정이 정말 제 감동의 눈물이 너무 납니다. 진짜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로써 오늘 구해줘 위코 AKA 코이카 30주년에서는 2021년도에 코이카에서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코 패치팀 그리고 크래쉬팀 이 두 팀의 배틀 정말 잘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우승팀을 선정해야 되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네. 원래는 의뢰인님께서 우승팀을 선정하는 방법이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코이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승팀 선정은 구독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집중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코이카 위코 SNS 유튜브 계정을 구독하고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어떤 팀의 내용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다 혹은 재미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실 거죠, 여러분? 새로운 40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해줘 위코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해줘 위코! 감사합니다.